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같이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요즘 인플레이션 공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며칠 동안 한국 주식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인상,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죠. 또 이 같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즉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보통 대응을 합니다. 어쨌든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주식 투자 시장에 악재로 현재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좀 가져야겠죠. 인플레이션 때는 주식 투자가 정말 위험한가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때는 왜 주식은 떨어지나요?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소비가 좋아지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그런데 왜 경제는 회복되는데 주식은 떨어지냐?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때는 주식 투자 정말 위험한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즉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도 말미에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우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고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경제 호황기 때 현상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호황기 회복기에 주식 투자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는데 주식 투자 당연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요. 금리가 오른다, 즉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때 주가가 함께 오를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외 상황이라는 거죠. 예외적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 회복의 사이클이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돈이 많이 풀린 상황, 돈의 유동성의 힘으로 경제를 올렸죠. 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즉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고 또 물가가 오르는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즉 주식, 부동산, 가계 소득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경제 순환 과정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너무 많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에 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이 풀린 돈을 거두어 들이면서 또 경제가 연착륙되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한때 우리가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래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회복 국면에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지금은 예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것은 즉 정상화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회복은 주가 상승이니까, 즉 주가 상승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연착륙이다. 따라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언제 될지, 제대로 될지 이것이 관건이다 생각해야겠죠. 지금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이다, 즉 과도기다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이 같은 지금 요즘 같은 과도기에 불리한 종목은 무엇일까? 즉 금리가 오르고 또 유동성을 다시 회복,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런 시점에서 불리한 업종들, 회사들은 어떤 종목들일까? 자, 유동성 수혜 기업 중, 즉 지금까지 돈을 많이 공급받은 기업들, 그 가운데 차입이 너무 많다. 즉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많아지겠죠. 차입이 많은 기업,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장래 기대 수익이 감소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수준 높은 공부를 해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주식을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런 이야기 간혹 듣죠. 성장주는요, 당장의 이익보다 매출 성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뜻합니다.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많죠. 성장주. 당장의 이익은 안 나와도 좋다. 그런데 그 이익은 미래에 실현하면 된다. 예컨대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또 쇼핑 기업 가운데 쿠팡이 있었죠. 쿠팡이 최근 미국 뉴욕 시장, 증권 시장에 직상장해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죠. 이 같은 쿠팡 회사는 엄청난 매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적자죠. 적자인데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매출을 계속 성장시켜서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 되겠다. 관련 분야에서. 그것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뉴욕 증권 시장에 직상장을 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합니다. 미래의 독점, 또 미래의 엄청난 성장, 나중에는 큰 이익을 기대하면서 계속 우리가 캐파라고 하죠. 매출을 계속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 이것들이 성장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기업들은 4차 산업 기술주들에게 많은 거죠. 4차 산업 기술주 종목들을 보면 이익을 내고 있는 애플, 예컨대 또 구글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계속 투자금을 많이 받아서 매출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반대로 가치주는 이제 조금 눈치챌 수 있겠죠. 가치주는 매출 확장보다 당장의 이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익은 많은데 주가는 낮네, 즉 저평가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보여지는 기업이 가치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에 집중. 앞으로 이 이익이 더 커질 거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은 굉장히 싸네?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다. 최근에 가치주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해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가치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운송, 철강, 화학. 자, 운송, 철강, 화학들은 지난해 죽을 썼죠. 코로나 때문에 죽을 썼는데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보니까 매출이 급하게 늘면서 이익도 엄청나게 생겨. 지난해에 비교하면.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늘어나지만 당장의 이익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익을 비교하면 올해 예상되는 이익을 비교하면 이 기업의 주가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낮다. 저평가. 자, 이것들이 바로 가치주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주식에서 가치주는 운송, 철강, 화학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유리할까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하겠죠. 금리가 인상되면 성장주는 당장 이익은 크지 않은데 비용은 많아지고 가치주는 계속 이익을 크게 실현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치주가 더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겠죠. 즉 이익을 내는 기업이 좋다. 지금은 매출보다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최근에 주가 동향도 마찬가지죠. 자, 미국의 나스닥 기술 기업의 주가보다 다우 지수, 자, 당장의 경기 소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 회복 국면에서 이런 다우 지수의 상승률이 높은 현상. 또 최근 인플레이션 공포,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버 자동차 알죠? 우버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낙폭이 많았습니다. 자, 우버도 계속 맞는 적자 기업이죠. 즉 성장주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버가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 쪽에서 우버 운전기사들을 직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우버 고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영향도 컸지만 우버를 비롯해서 어쨌든 최근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공포라는 이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이 바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기술주만 그럴까? 그렇지는 않고 3월 중순 이후에 예컨대 보잉사, 미국의 큰 비행기를 제작하는 보잉사도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왜 그렇죠? 마찬가지죠. 보잉사도 차입이 많은 기업, 또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상승하고 장래 기대 수익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감소되겠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잉사에 대한 주가가 매력이 뚝 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생기는 거죠. 기술주들은 당장에 떨어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은 당장에 적응될 것 같지 않으므로 기술주에 계속 투자하기는 그렇다 빠지고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아까 가치주, 즉 경기 민감주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주가 동향 두 번째를 보면 그래서 철강, 운송, 화학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운송, 화학 쪽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많이 올랐다, 이제는 소비 쪽으로 좀 종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철강, 운송, 화학 쪽들은 물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의 화학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철강, 운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되는 종목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 매출이 많죠. 즉 운송 쪽도 기업의 물류, 철강 쪽도 예컨대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쪽의 물류 공급 이런 등등이 그동안 계속 묶여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터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고 공급이 딸리는 거죠. 즉 공급 축에서 물가가 급등한 거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 구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것들은 공급 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비 측으로 이전하면, 즉 우리가 일상적인 물가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는 자, 철강, 운송, 화학 있던 쪽들이 많이 올랐네 라고 할 때는 그 다음 순서는 아무래도 소비 쪽이겠죠. 특히 백신 계속 많이 맞고 있고 접종하고 있고 이런 등등 하면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쪽으로 옮겨오는 수순이다. 그러면 직접 소비 관련 종목에 지금 조금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질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주, 즉 성장주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 기술주 시대이지 않습니까? 즉 시간 문제라는 거죠.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 이것이 연착륙, 성공 여부에 따라서 기술주도 여전히 유망하다. 다만 시간 문제, 이게 언제 비정상화의 정상화, 우리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지기까지, 편안해지기까지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계속 쭉쭉 빵빵 빠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 나름대로 저가 매수, 또 나름대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엎등락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적응되는 시기까지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투자 태도 또는 돈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주가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가 매수하면 좋겠네라고 할 때는 이익 실현 타이밍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길게 잡아야겠죠. 즉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관점, 또 돈의 질, 여윳돈이어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어떤 투자 태도이냐, 또 내가 투자하는 돈의 질은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어쨌든 기술주는 덕분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가 매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반도체는요 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죠. 이 반도체는 성장주와 가치주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익도 많이 내고 또 계속 설비 투자, 시설 투자, 기술 혁신
등등으로 매출의 미래 매출 기대 이익을 또 많이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서 반도체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빛을 못 보냐 하면 하드웨어, 즉 반도체도 굉장히 폭발적 수요가 일어난다, 공급이 딸린다라는 뉴스는 자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공급의 폭발적인 수요를 현재의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생산 캐파가 못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설비로는 대처가 곤란하니까 당장의 이익 반영은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더딘 거죠. 당장의 이익이 더디니까 아직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조금 비켜서 있다. 지금은 공장 및 설비를 확장해서 계속 수요가 많아지는 것에 계속 이제 받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우리가 6월 달까지를 상반기, 하반기부터 7월 달부터는 조금 실적이 본격화되면 그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또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5월 달 중순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죠. 이때부터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반면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하면 나중에는 또 반도체가 공급 과잉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오르리라고 봅니다. 오르리라고 보지만 또 조정도 빨리 올 수 있다. 자칫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또 주가를 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반도체 쪽도 매수 이런 타이밍에 대한 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태도와 돈의 질에 관련되어 있고, 자신의 투자 성향, 투자 태도와 돈이 어떤 돈인지를 잘 살펴서 판단해 봐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플레 공포, 자,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언제쯤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급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측보다는 B2B, 즉 공급 축, 원재료 축에서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정상화되겠죠. 소비 쪽은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소비를 기대하기로는 저는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다 가게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상 많지 않습니까? 또 나라 돈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상 많지 않습니까? 직장은 줄어드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죠? 이런 현상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측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폭발적인 그 이상 소비를 기대하기 힘들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물가, 즉 인플레이션은 공급자 측에서 조금 진정이 되면, 적응이 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집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에 왜 주가는 떨어질까?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 원래 경제 회복 국면이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데 왜 떨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았고,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해야 할까? 또 그 시점은 언제쯤일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었습니까? 자,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요.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찾으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